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논문들은 프롬프트 관련된 논문들이고요. 첫 번째로 이제 Learning to Prompt for Vision Language Models을 해서 줄여서 COV이라고 하는데 IJCV 22년도에 저널에 제출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본 그림이죠. 클립 모델 훈련시키는 방법론인데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가지고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런 논문들에서는 클립을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로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 그림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 모델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게 되는데 2번, 3번 과정을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특정 클래스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 어포트 오브 땡땡땡이라는 거기에 이 클래스들을 변경해 가면서 프롬프트를 추출하고 그 추출한 프롬프트들을 이제 텍스트 인코더에 넣어서 인베딩화 시킨 다음 그 이미지 인코더와의 시밀러리티를 측정을 해서 가장 높은 시밀러리티를 보이는 예측값을 이제 정답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력된 정답 값이 이제 그 이미지와 매칭이 되는지에 따라서 그 분류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롬프트라는 것은 앞에서도 보았듯이 오포트 오브 오브젝트라고 하는 그 부분을 프롬프트라고 하는데요. 이 클립을 통해서 큐샷이나 제로샷을 수행을 할 때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보이는 어큐러시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는 이 파란 색깔 세 가지가 원래 클립에서 그 분류를 수행할 때 핸드크래프트된 그 프롬프트들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데이터셋마다 계속 달라지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작업들이 어떤 프롬프트가 가장 좋은 성능을 낼지도 모르고 사실 계속 변경해가면서 좋은 성능을 찾는 것이 조금 시간 낭비적이다라고 저자들은 보았고 이것을 학습을 시켜서 더 좋은 프롬프트를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 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V라고 적혀져 있는 것들이 사실 워드 인베딩이라고 해서 훈련이 가능한 그 인베딩 피처들을 의미하는데요. 뒤에 있는 클래스들만 변경해 가면서 특정 데이터셋을 분류하게 됩니다. 그럼 그 워드 인베이딩이란 게 무엇이냐 하면 아까 이전 발표에서도 했듯이 그 LLM들에서 원래 사용된 방법론인데요. 그 약간 룩업 테이블이라는 그 딕셔너리 하나를 만들어 놓고 미리 학습시키는 그 단어들을 테이블에 매칭을 시켜서 그 테이블이 디멘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훈련시키면은 그 차원에 맞게끔 자동으로 훈련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특정한 워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 정수값들을 뽑아서 바로바로 인베딩화를 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의 벡터로. 그럼 그 벡터들을 이제 나열하면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좀 더 시멘틱한 정보들을 뽑을 수 있다고 해서 인베딩 벡터들로 이제 NLP에서는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치에서도 토치.nn 인베딩이라는 걸 통해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TR을 만약 사용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 디코더 계열에서 러너블 오브젝트 퀄이라고 쓰이는 부분들이 사실 전부 이 룩업 테이블을 통해서 구성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룩업 테이블을 가지고 여기 러너블 컨텍스트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각각의 부위는 그 앞에 보았던 이 테이블들 벡터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디멘전은 이제 512 디멘전이라고 해서 클립이 가지는 디멘전과 동일하게 설정을 해두고요. 여기 보이는 m 숫자만큼 그 벡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m은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저자들이 실험을 통해 좋은 값을 찾아서 제시를 하였고 이제 많은 값이 있을수록 사실 더 많은 프롬프트를 담을 수 있는데 어, 프롬프트가 많은 파라미터가 많아질수록 사실 훈련을 더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클래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특정 데이터셋 내에 있는 클래스에 맞게끔 계속 변경해 가면서 실험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된 최종 프롬프트는 t라는 값인데 앞에 있는 벡터들을 쭉 나열을 하고 뒤에 클래스 하나를 컨캣한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유니파이드 컨텍스트라고 해서 저자들이 제안한 첫 번째 방법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론으로서는 아까 제일 뒤에 있던 그 어포트 오브 에어플레이 이런 것들을 사실 뒤에 설명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뭐 어포트 오브 에어플레인 뒤에도 이제 비행기에 대한 설명을 넣을 수 있듯이 저자들은 이 벡터
중간에 클래스를 넣고 그 뒤에도 벡터를 넣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또 진행했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 저자들이 제안한 방법론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전에는 이 클래스들만 변경해 가면서 이 벡터들은 계속 고정돼 있었는데 여기서는 클래스를 변경할 때마다 벡터들도 계속 변경해 줍니다. 이 i 값이 변경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 번째 방법론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론으로 이제 무엇을 하냐 하면 퓨샷 러닝을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 클립을 고정시켜 둔 채로 프롬프트만 변경했을 때 어떻게 성능이 바뀌느냐에 대한 실험입니다.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하였고 이제 저희가 보면 것은 사실 그 평균값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값만 보았을 때도 핸드크래프트된 그 프롬프트 어포토그 머시기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단순히 프롬프트 훈련을 통해서만으로도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근데 네, 나는 예시 같은 게 있나요? 아까 앞에 뭐 V가 뭐고 그게 좀 헷갈려서 얘 V가 말하는 게 뭐죠? V가 이게 워드인데 그냥 그런 벡터 벡터 그 네, V가 클래스는 뭐죠? 이거? 클래스가 여기 이제 그 데이터셋 내에 있는 클래스들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집어넣고 그래서 그거랑 뭐 그게 이렇게 매칭이 되는지 스코어를 네, 그 최종 답은 그 이미지랑 매칭을 통해서 근데 V는 뭔가 근데 워드 임베딩이면 뭔가 원래는 워드였던 건가? 아니면 그러니까 얘는 결국 파라미터 값이고 클래스 이 부분만 얘네들이 들어가서 이미지 해석한 그냥 어떤 시멘틱 의미가 있는 워드가 아니고 네, 그냥 처음에는 랬더만 이상한 값이라는 건가? 그거였는데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죠. 퓨처스를 저거를 하게 되면서 저런 식으로 네, 이니셜라이즈 해놓고 네, 맞습니다. V 값을 네, 그래서 퓨샷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 16장 정도,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게 훈련을 하는 장수를 나타내는데, 한 장, 두 장, 네 장, 8장, 16장이 보통 퓨샷에서 수행하는 그 장수를 의미하게 되고요. 각 데이터셋마다 여기 장수만큼 미리 먼저 주고, 그 아까 그 벡터들을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한 장을 보고 보지 않은 이제 이벨루에이션 셋에서의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V가 나중에는 이제 학습이 되면 시멘틱 의미가 저거를, 있을 거다. 네, 맞습니다. 뭔지 그거를 결정하려고 하는 논문인 것 그렇죠. 네. 그 어포토브는 하나로 계속 고정돼서 하지만 쟤네들은 좀 제너럴한 정보를 가질 수 있을 같아요. 것이다라는 생각. M이었나요? 아까 인덱스가 V에 대한 네, 인덱스가 그 M은 어떻게 됐죠? M이 이제 이건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그냥 그건 뒤에 그냥 어블레이션을 통해서 그거는 그렇게 픽스해놓고 여러 번 하는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 가지 방법론을 말씀드렸었는데 뭐 유니파이드 그다음에 유니파이드 중간에 넣는 것 그다음에 CSC라고 해서 클래스 스페시픽 컨텍스트라고 해서 여기 엄청 작게 적혀져 있긴 한데 제일 위에 보이는 값이 클래스를 제일 뒤에 넣었을 때 값을 의미하고 그 다음으로 좋은 게 클래스를 중간에 넣었을 때 그리고 좀 안 좋은 값이 이제 클래스마다 그 벡터들을 설정해 줬을 때를 나타냅니다. 이 클래스를 그 벡터마다 그 데이터셋마다 클래스마다 그 벡터를 나타내는 CSC는 조금 세분화되어 있는 데이터셋에서 더 좋은 성능을 좀 보이긴 하였습니다. 세분화되어 있다고 하면 플러버 데이터셋에서 플러버 종류를 맞춘다든지 강아지 종류를 맞춘다든지 그런 데이터셋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으로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M에 대한 개수에 대한 것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M이 커질수록 사실 성능은 더 오르는데 그러면 파라미터의 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훈련을 더 시켜야 된다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피팅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어, 제로샷에는 그게 더 맞지 않다고 저자들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M이 늘어날수록 성능이 좋아지는데 이 밑은 제로샷 퍼포먼스거든요. 그래서 제로샷 퍼포먼스에서는 M을 4로 설정했을 때가 16으로 설정했을 때보다 더 좋은 성능들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미지 넷에서 훈련을 하고 타겟 데이터셋에서 성능을 측정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성능을 측정했었을 때 네, M이 4일 때가 성능이 더 좋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 생각인데 뭐 네트워크에서도 드랍아웃이라든지 파라미터를 강제로 좀 제거해주는 방식이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를 높이는 데 더 도움을 주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따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총 4가지 준비했는데 이제 앞에 저자들이 그 다음 워크로 코코비라는 컨디셔널 프롬프트를 제안해왔고 이거 CVPR 22년도 논문 그 뒷부분부터는 클립에 대한 설명 등등을 전부 제거하고
프롬프트 그 방법론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았던 코업이 학습한 맥락은 이제 그 클래스만 변경을 하고 이제 앞에 있던 벡터들은 고정을 했기 때문에 어, 기초 훈련을 했던 클래스들 사이에서는 잘 동작을 하지만 언신 그러니까 제로 클래스에 대해서 제로 샷에서는 성능이 좀 떨어진다라는 것들이 라는 문제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저자들에 의하면 여기 피겨 1을 통해서 이제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학습을 한 클래스입니다. 그럼 코옵은 성능이 좀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새로운 클래스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클래스에 대해서는 성능이 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학습한 클래스들에 대해서만 그 앞에 있던 벡터들이 워드 임베딩 벡터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라고 저자들은 이야기하였고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 논문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방법론이 사실 이 네트워크를 그냥 앞에 두시는 건데요. 여기 위에 보이시는 컨텍스트 토큰이라고 보이는 이 벡터 부분들이 호흡에서 제안된 그 워드 임베딩 벡터 그거 그대로를 의미하게 되고 이 밑에 보이는 메타넷 여기가 이제 엄청 가볍게 만들어진 그 리니어 렐루 리니어로 엄청 가볍게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하나 붙여서 그 이미지의 정보를 뽑아서 그 워드 임베딩 벡터 앞에다가 컨캣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지에 컨디션된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자들은 좀 더 제로샷에 더 강한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였고 이런 그 모델에 대한 구조는 사실 뒷 연구에 맡긴다고 하면서 좀 간단한 네트워크만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프롬프트가 독립적이었는데 네네네 이미지에다가 나오는 뭔가 아웃풋을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미지 컨디션드 컨텍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롬프트 수식을 보게 되면 뭐 벡터가 원래 있었는데 그 벡터에다가 네트워크를 쌓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퍼포먼스로 넘어가면 이전에는 퓨샷이었는데 그래서 저자들은 제로샷으로 이제 성능을 측정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트 뉴라는 이름으로 사실 적어서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었는데 베이스를 이제 신 그리고 뉴를 언신으로 두고 베이스를 훈련을 한 상태에서 뉴라는 클래스를 성능 측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와 뉴 성능이 둘 다 좋아야 이제 이 프롬프트가 성능이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모닉 민을 사용을 해서 성능을 평균을 측정을 하였고 그러니까 베이스는 슈퍼바이스드 세팅이고 네 베이스로 학습하고 베이스로 테스트한 거고 뉴는 베이스로 학습하고 뉴로 테스트한 거. 뉴는 아예 학습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베이스로 학습한 학습한 거를 거지.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예 안 본 제로샷 세팅. 네, 그 상태로 이제 했었을 때 코코업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 인스턴스에 컨디션된 그 바이어스 그 파이 값이 이제 붙었을 때 좀 더 제너럴한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라는 저자들의 주장을 좀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이 단순히 메타넷이 그 파라미터가 커가지고 성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어블레이션을 넣었는데요. 기존에 코업에서 수행됐던 그 컨텍스트 랭스 길이가 4였는데 사용되었던 길이가 4였는데 그걸 60까지 늘려서 파라미터 수를 메타넷을 붙인 것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늘리고 성능 비교를 했었을 때 메타넷을 넣은 것이 좀 압도적으로 좋았고 압도적이진 않지만 좋았고 어, 컨텍스트 랭스를 단순히 늘린 거는 성능이 오히려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넷이 이미지 컨디션 된 거에 된 그 바이어스 인포메이션이 훨씬 제너럴한 정보에 도움을 준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논문으로는 사실 제너럴라이제이션 신티사이즈 프롬프트라 해서 이제 방금 봤던 그 메타넷을 VA로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그 VA가 뽑아내는 아웃풋을 여기 아까 방금 봤던 파이랑 동일한 건데 그 R 값을 이제 그 프롬프트 인베딩 벡터에 단순히 컨캣 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성능이 그 이전보다 더 좋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키텍처를 네네. 그 이전 논문은 사실 MLP를 그냥 간단하게 만든 거라서 얘네들은 VA를 사용해서 좀 더 뭐 시메트릭한 정보를 뽑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왜 죽은지도 혹시
그런 정보는 없고 사실 그냥 성능이 좋아서 더 많은 시메트릭한 정보를 뽑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적긴 했다. 그럼 예를 들면 저 그냥 디퓨전으로 하면 더 좋아지는. 그래서 저는 그거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하고 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디퓨전으로 네트워크를 추론하는 논문을 거기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걸 사용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디퓨전은 또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VA랑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음. 좀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거 자체는 막 그렇게 컨트리뷰션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당연히 좋아지겠지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아 근데 디퓨전이 제로샷에 강할지는 잘 아, 모르겠긴 합니다. 아, 네.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BA인을 학습시키는 그냥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고요. 엘보라고 해서 흔히 VA를 학습시키는 그 증거한 이론에 의해서 학습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이제 원본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 제너레이터가 출력하는 그 이미지 피처가 너 인풋 이미지 피처를 닮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로스를 의미하게 되고요. 여기 KL 다이버전스는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 내에서 그 노이즈를 넣게 되는데 그 노이즈가 우리가 원하는 디스트리뷰션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건 메타넷이랑 그냥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퍼런스 할 때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라고 보시면 그 노이즈를 아까 말씀드렸던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랜덤하게 하나 뽑고 새롭게 보는 카테고리에서 카테고리 하나를 제너레이터에 넣어서 만들어지는 그 아웃풋 피처를 다시 클립 텍스트 인코더에 넣는 형태로 인퍼런스가 수행이 됩니다. 이렇게 제로샷을 수행을 했었을 때 기존에 보았던 코코 등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블레이션을 했었을 때 당연히 들 수 있는 생각이 VA를 썼으니까 겐을 써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저자들은 겐을 어블레이션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저자들이 그 클립 텍스트 피처를 활용을 해서 훈련을 하였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않고 스크래치로 훈련을 했을 때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테이블 4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VA랑 클립 텍스트 인코더를 사용했을 때가 성능이 제일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규어 2 부분은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 내에서 그 저자들이 주장한 프롬프트가 어떤 단어를 의미하는지 실제 보캐블러리랑 그 보캐블러리 월드 임베딩과 그 코사인 시뮬러티를 통해서 어떤 단어인지를 추론을 해본 이미지인데요. 진짜 그 이미지를 의미하는 시메틱한 정보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논문인데요. 이게 제일 간단하긴 한데 아이클리어 23년도에 나온 논문입니다. 왼쪽이 이때까지 보았던 그 어퍼트 오브 클래스라는 형식으로 계속 했었던 제로샷 러닝이고 이제 우측이 이 논문 CSP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입니다. 어트리뷰스를 앞에 추가했었을 때 좀 더 잘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트리뷰스를 추가하고 훈련은 동일합니다. 이전까지 이미지를 넣어서 그 오브젝트만 훈련을 시켰었다면 이제는 어트리뷰까지 같이 추가해서 어트리뷰과 오브젝트 두 개를 같이 훈련해서 파라미터로 두고 이 두 개를 훈련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었을 때 사실 이 어트리뷰스를 나타내려면은 데이터셋이 어트리뷰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논문의 저자들은 이전까지 코옵이나 코코옵이 수행했던 그 데이터셋을 사용하지 않았고 어트리뷰까지 제공해주는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성능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연히 CSP가 가장 좋게 표시가 되었고요. 네, 이 정도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논문입니다. 뒤에는 레퍼런스와 혹시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뭐 링크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